여러분, 혹시 영화 빅쇼트 보셨습니까?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 거대한 재앙을 홀로 예측하고 역설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괴짜 천재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실화를 다룬 영화 말입니다. 그는 모두가 환호할 때 숨겨진 균열을 찾아내고 모두가 비웃을 때 자신의 확신을 밀어붙여 결국 역사의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의 예언자가 최근 또다시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감자이자 미래 화폐의 상징으로까지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암호화폐 시장에 던진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자 좌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며 무한한 상승을 점치고, 또 어떤 이들은 튤립 버블에 비유하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클 버리라는 이름이 더해지자 갑자기 불안감은 현실적인 공포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회의론자의 넋두리가 아닌 마치 미래에서 온 경고장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일 최고가 경신 소식이 들려오고 친구들은 더 큰 수익을 자랑합니다. 당신도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믿고 따르던, 아니 전 세계가 그의 통찰력을 인정하는 한 남자가 나타나 그거 폭락할 거야, 절반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안감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팔아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틀렸을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하며 버텨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버리,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던졌을까요? 그의 경고는 단순한 과대망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의 전조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자산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지식의 소용돌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의 저격수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경고, 그 숨겨진 진실과 파장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경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한번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자 통찰력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의사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죠. 하지만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금융시장을 연구하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만족했을 테지만 버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에 대한 비범한 재능과 함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능력이랄까요? 결국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2000년 사이언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닷컴 버블 붕괴 직후 모두가 비관적일 때 그는 가치주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고 은행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묻지마 대출을 남발했죠.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수많은 대출 서류와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밤낮 없이 파고들며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사실은 썩어가는 고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름이 언젠가 터져서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은행들이 발행한 MBS가 망하면은 돈을 버는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상품에 막대한 돈을 걸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혼자만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심지어 그의 펀드 투자자들조차도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과 확신을 믿었고
결국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은 붕괴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터져 나왔으며 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이 위기 속에서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빅쇼트의 영웅이자 월스트리트의 예언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균열이 언젠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마이클 버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향해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경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눈에는 또 어떤 균열이 보였기에 모두가 열광하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토록 싸늘한 시선을 던지는 것일까요?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던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꾸준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나들며 최고가를 찍을 때도 그는 가장 큰 거품이라고 비판했고,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때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마치 시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찬물을 끼얹는 듯한 타이밍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경고 이후 시장은 실제로 조정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스트리트의 저격수가 비트코인에서 보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왜 그는 비트코인을 거품이라고 단정하고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의 주장을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봅니다. 마이클 버리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제 기업의 가치나 국가의 생산성에 기반한 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오직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즉 투기 심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마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처럼 희소성과 미래 가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결국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금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장신구로 가공될 수 있는 물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직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추상적인 기반 위에 존재할 뿐 그 자체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버리는 금과 비트코인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그 역사가 짧다는 것이죠. 셋째, 규제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표방하지만 결국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정부가 언제든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심지어 금지될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넷째, 시장 조작 가능성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며 소수의 고래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세력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거나 매도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장 조작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트코인이 제로금리 시대의 부산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들이 갈 곳을 찾다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동성은 다시 회수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 자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버리의 주장입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올 때 모든 배가 뜨지만 썰물이 빠져나가면은 누가 발가벗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처럼 마이클 버리는 비트코인을 향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며 그 내부에 숨겨진 수많은 약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비관론을 넘어
치밀한 분석과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경고는 이번에도 옳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그의 예상과 달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늘 강력하고 섬뜩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예측이 100% 맞아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5만 달러 폭락 경고는 어떨까요? 과연 그의 말대로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예언자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까요?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회의론에 맞서는 강력한 반론과 시장의 현실도 분명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은 그의 주장이 암호화폐의 본질과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희소성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술 혁신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이라는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금융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며 이는 어떤 단일 주체도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분산된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월스트리트를 지배해온 이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거품으로만 보고 투자할 리는 없다는 것이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넷째,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경 없는 송금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2020년에도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며 버블이라고 경고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이후에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상당한 조정을 겪었지만 그의 예측이 항상 즉각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은 때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며 한 명의 천재 투자자조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비트코인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중요한 목소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분석은 늘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자신만의 논리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거품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예언자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5만 달러 폭락 경고와 그에 맞서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의 경고는 분명 날카롭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꿰뚫어본 그의 과거 전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이 가진 혁신성과 잠재력, 그리고 주류 금융시장으로의 편입 과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혼란스러운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사야 할까요? 그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버리조차도 모든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근거 없는 공포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우리에게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일수록, 남들이 모두 환호할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변동성은 여전히 높으며 규제 환경은 불확실하고 기술적인 리스크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투자는 언제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함부로 휘두르면 다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 한정된 공급량, 그리고 전 세계적인 채택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미래의 금융시장 역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비트코인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고를 단순히 공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맹신할 것인가, 아니면 냉철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얼마나 넓게 정보를 탐색하며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경고를 통해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시장이 그의 예상을 뒤엎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사는 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왔고 그 속에서 현명한 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